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7-4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분자 오비탈의 개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원자 분자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기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자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다전자 원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전자 원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다전자 원자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 전자 원자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가 하나만 있는. 자, 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바로 전자 배치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s 오비탈에 2개가 있고 2s 오비탈에 2개가 있고 2p 오비탈에 4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전자 배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배치만 가지고 원자 전체의 에너지를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전자 배치지만 서로 에너지가 다른 애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찾아주는 방법이 바로 항기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항기호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 항기호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것을 우리가 훈트의 규칙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는 원자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비탈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쓰는 것은 오비탈 에너지죠. 이거는 오비탈 에너지.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오비탈 에너지들을 채워가지고 이 각각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한 값이 요거에 대충 대응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항기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들에 거쳐가지고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단일 전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술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들에다가 이렇게 오비탈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전자를 우리가 채워 넣어요. 다전자 분자니까. 그랬을 때 전자 배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1시그마에 2개가 들어가고 2시그마에 2개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시그마에 2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쓸 수 있는데 동일한 전자 배치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기호를 사용을 해서 얘들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오비탈로 표시해 놓은 에너지와 분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오비탈로 표시해 놓은 에너지는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전자들이 갖는 분자에 속해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인 거고요. 여기는 분자 자체가 그렇게 전자들이 막 다 에너지를 가진 결과 갖게 되는 최종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프가 오비탈 에너지를 표시한 그래프냐 아니면 이 양자 상태 혹은 항기호를 표시한 그래프냐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와 이원자 분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경우에는요.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얘는 구형 대칭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형 대칭성을 갖는 개의 경우에는요. 그 가군동량이 보존됩니다. 총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고요. 그 결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총 가군동량이 L이라고 하는 양자수랑 결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L이 좋은 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 계산도 하고 S 계산도 하고 J 계산도 하고 등등등 했던 것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좋은 양자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핵이 여기 있고 또 다른 핵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얘는 원통과 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통형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원통형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L 토탈 Z가 보존됩니다. Z축 방향의 전체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요거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인 양자수는 뭐였나요? ML입니다. 얘가 좋은 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심도 있게 이걸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서 L이라고 하는 가군동량 양자수를 계속해서 계산을 했던 것처럼 이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기호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ML이라고 하는 자기 가군동량 양자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의 항기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2s 플러스 1. 요거는 똑같아요. 스핀 총합에 대해서, 스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s 값을 넣어주고 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이게 이제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값이 되죠. 다중성, 다중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큰 기호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ml 값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ml의 절대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냐 등등에 따라서 시그마, 파이, 델타, 파이, 감마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네, 영어 S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고요. 영어 P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 파이고요. 영어 D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 델타고요. 영어 F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 파이고요. 영어 G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알파벳 감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문자를 쓰죠? 소문자는 우리가 이미 분자 오비탈에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기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대문자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ML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ML은요, 그냥 각 원자들의 ML 값을 더해줘서 총 ML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S 값도 각 원자들의 MS 값을 더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의 항기호 계산할 때 닫힌 껍질은 기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차 있는 MO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 있는 MO는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고요. 자, 쉬운 예 두 개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른 쓸데없는 기호들은 빼고 그냥 게라데, 온게라데랑 인덱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1시그마 주위에 두 개의 전자가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하나는 ml 값이 얼마인가요? ml 값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시그마냐 파이냐에서 알 수 있죠. 시그마가 ml이 0인 걸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파이는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전자 2는 ml 값이 똑같게 시그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빵입니다. ms는 어떨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동일한 분자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려면 두 개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놈이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놈이 플러스면 뒤에 놈이 마이너스고 앞에 놈이 마이너스면 뒤에 놈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ml 값은 어떻게 될까요? 큰 ml 값은 이거 더해주면 됩니다. 빵. 큰 ms 값은 이거 더해주면 빵. 그래서 H2의 경우에는 ml이 빵이고요. 가능한 ms 값이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ms 값이 0 하나밖에 없는 s는 뭐죠? s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ml은 0이고 s는 빵이니까 1이 듣고요. 여기는 es 플러스 1에서. 그리고 ml이 0인, 이거 절대값 취해도 0이죠. 절대값 ml이 0인 놈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의 한 기호는 1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실 수 있겠나요? 자, 다음으로 헬륨 2 플러스 이온의 바닥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닥 상태 보고 있는 거예요. 들뜬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쉬운 예로. 자, 얘는 1시그마 게라데에 두 개가 차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그마 U에 운게라데에 하나가 차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자가 3개 있죠. 자, 전자 1번은 ml 값이 0. 전자 2번은 ml 값이 0. 전자 3번은 ml 값이 0입니다. 다 시그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쵸? mx 값은요? 자, 1번, 2번 놈은 무조건 반대여야 돼요. 어느 놈이 플러스고 어느 놈이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반대여야 되고 이 녀석은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싹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ml 값은 여전히 0이죠. 근데 ms 값은 얘네 둘은 상쇄되는데 얘는 남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ms 값으로 갖는 s는 뭐가 있죠? 네, 2분의 1이죠. 그리고 절대값 ml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헬륨 2 플러스의 텀 심볼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ml의 절대값이 0이니까 시그마가 붙을 거고요. ES 플러스 1은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해주면 2가 될 겁니다. 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전자 배치가 하나의 환기호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계산이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전자 배치에서 여러 개의 환기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서 했던 거랑 똑같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냐? 1번 ML이라는 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놈들의 ML1, ML2 하는 걸 다 더해서 구하고 MS라는 놈도 역시 MS1, MS2 해서 모든 조합을 찾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시 상태라고 부를 거고요. 영어로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고. 두 번째로 그 조합들 중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와 그리고 indistinguishability 즉 구분 불가능성을 깨뜨리는 상태들을 우리가 제거합니다. 얘는 동일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g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g 빼기 n 팩토리얼. 이때 n은 전자수, g는 오비탈 수. 우리가 집어넣을 오비탈의 수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미시 상태의 수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로부터 요 표를 얻은 다음에 그 표로부터 S 값을 결정하고 ML 값의 절대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한기호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큰 MS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ML로 넘어가는 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전자 원자에서 해보셨으니까 제가 실례를 통해서 지금 분자의 경우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자를 쓸 거냐면요. B2 분자를 쓰겠습니다. 자, B2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시그마 U 2 시그마 G 2 시그마 U 1 파이 U X 하나 1 파이 U Y 하나. 자, 요거 이해되시죠? 다시 참고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1S 전자들. 그리고 얘는 2S에서 나온 애들이고 얘네들은 EP X, EP Y에서 나온 애들이죠. 자, 요 녀석에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문제는 닫혀있는 혹은 다 차있는 오비탈은 기여를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4개는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전자는 2개가 있고 그 2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전자 1번은 ML 값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파이에 있으니까요. 전자 2번은요. 얘도 마찬가지죠. ML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MS 값은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둘 다 아무 스핀 방향을 가져도 됩니다.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 ML로 가능한 수는 뭐가 있나요? 플러스 1, 플러스 1이 붙으면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붙으면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붙어도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MS 값은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붙으면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으면 0.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붙으면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표를 그릴 거예요. 이런 표입니다. 이거 사실 옛날에 그렸던 것과 비슷한 건데 MS 값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ML 값을 제가 그릴 건데 역시
플러스 2, 0, 마이너스 2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플러스 2와 플러스 1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전자 1번은 1, 그리고 스핀 방향은 업, 1, 업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l이 1이고 ms가 2분의 1인 상태가 두 개가 중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사실 두 개가 같은 상태에 있으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얘는 있을 수 없는 상태고요. 자, 얘는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핀 방향의 반대고 ml 값은 둘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역시 구분 불가능성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전자 1번이 이 상태에 있고 2번이 이 상태에 있는 거나 전자 1번이 이 상태에 있고 2번이 이 상태에 있는 거나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랑 그리고 구분 불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면 여기는 비어있게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 하나 남고요. 여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남게 되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나 남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가 남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비어있고요. 그래서 6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나오고 6개가 맞는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1파이의 ux의 전자가 하나 있고 1파이 uy의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죠. 전자는 2개입니다. 오비탈의 수는 몇 개예요? 오비탈의 수는 4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업, 다운에서 2개가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업, 다운에서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수는 4개.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해주게 되면 6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으니까 맞게 구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표를 전에 우리가 다전자원자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표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ml이 또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6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워나가는 걸 하는 거예요. 지워나가면서 우리가 S와 ML의 절대값을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S와 ML의 절대값.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얘네를 이제 찾는 건데요. 어떻게 찾느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장 큰 MS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ML을 합니다. 똑같은 MS일 때는. 자, 가장 큰 MS가 어느 놈이에요? 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있는 애들이죠. 자, 얘 이렇게 한 줄에서 하나씩을 빼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ML이 무조건 0이고 걔는 다 ML 0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MS가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한 한 기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ML의 절대값은 빵이고요. 요게 가능한 S는 뭐예요? S가 1이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MS 값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기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고 여기 이걸로부터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3 화살표를 좀 제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걸로부터 시그마인 걸 알 수 있고 요걸로부터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 큰 MS를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애는 0밖에 없어요. 그럼 0 중에서는 가장 큰 ML을 택해야 되겠죠. 자, ML을 취할 때는 우리의 관심사는 ML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은 애들만 지웁니다. 한 줄을 다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만 남고요. 얘네들의 MS는 공통적으로 0이죠. 그러면 ML 절대값은 2가 되고요. 이때 S는 뭐예요? MS가 0만 가능한 S는 빵이죠. 그래서 역시 기호로 나타나게 되면 요 ML이 2인 애가 누구라고요? 델타. 그리고 S가 0이면 2S 플러스 1은 1이니까 1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요거 하나 남았죠? 얘는 ML은 빵, MS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ML의 절대값도 빵이고요.
S는 MS가 0인을 나타내는 0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인데 1이 붙는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바닥 상태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뭘 하면 될까요? 네. 훈트 규칙을 쓰면 됩니다. 훈트 규칙을 쓰면 S가 가장 큰 애가 바닥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닥 상태가 됩니다. B2 분자의 바닥 상태는 한기호로 표시를 하면 3 시그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기호에 우리가 대칭성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3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대칭성을 또 기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라데, 운게라데를 또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누구였어요? 인버전에 대해서. 그렇죠? 인버전에 대해서 사인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얘는 게라데와 게라데를 곱하면 게라데가 되고 게라데와 운게라데를 곱하면 운게라데가 되고 운게라데와 운게라데를 곱하면 게라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라데를 죄송합니다. 플러스 1, 운게라데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이 연산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이 전자가 분자 오비탈 두 개를 차지를 하고 있을 때 각 분자 오비탈의 게라데, 운게라데를 가지고 한 기호의 대칭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얘는 리플렉션, 반사 연산에 대한 겁니다. 핵과 핵을 연결하는 축이 있고요. 그 축을 통과하는 평면에 대한 반사 연산을 얘기합니다. 반사라는 건 거울을 거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부호가 바뀌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안 바뀌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분자 오비탈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분자 오비탈이 플러스면 이거는 진짜 얘도 똑같게 우리 그 플러스 1인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2를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B2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전자는 한기호를 만들어내는 전자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었는데요. 자, 얘네들의 분자 오비탈을 봅시다. 자, 이렇게 대칭평면이 있고 대칭평면이 된다. 마디평면이 있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게 예를 들면 1파이 UX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디평면에 대해서 요 1파이 UY는 자, 여기에 두 개의 원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원자가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쪽에 또 하나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오비탈에서의 게라데, 운게라데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를 볼 때 뭔가요? 얘는 여기가 대칭이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운게라데가 되겠죠. 뒤집히죠, 사인이. 얘는요. 요 중심에 있는 원점을 대해서 반전 연산을 시켰을 때 역시 운게라데가 됩니다. 따라서 B2의 요 한기호 아까 뭐였죠? 3 시그마였죠? 3 시그마의 게라데, 운게라데 여부는 운게라데 곱하기 운게라데니까 게라데가 이 녀석의 대칭성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게요. 이 평면에 대해서 반사를 시킨다고 합시다.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뒤집어 놓으면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렇죠? 얘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빨간 애가 밑으로 가고 흰 애가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 분자 오비탈은 어떤가요? 이 평면에 대해서 거울을 비치면 흰색은 흰색,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가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B2의 바닥 상태의 한 기호는 3 시그마 하고 끝이 아니라 게라데 마이너스까지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칭성이 사실 나중에 분광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기호를 구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시스템의 어떤 구조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에 대해서 R이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 기호들 사이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3시그마고 그다음에 뭐 여기가 1델타고 여기가 1시그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R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해주게 되면 결국은 어떤 곡선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기호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자 자체가 여기에 있다. 분자가 여기 있다. 분자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비탈 에너지랑은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기호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을 뭐 우리가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한 기호를 계산하는 법으로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렇게 나온 한 기호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한 기호들의 대칭성을 또 여러 가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는지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얻은 에너지 곡선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